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턱이 있거나 경사가 높은 경우 이동이 어려운데요.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도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조건혁 아나운서가 알아봤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러 나가도 출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를 돌리게 됩니다. 친구들과 카페를 가려고 해도 되돌아 나오는 경우가 태반.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약속 한 번은 출입구 턱의 유무, 실내에서 휠체어 활동 가능 여부, 장애인 화장실 유무 여부 등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필요로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일과 14일 장벽 없는 세상 지도 만들기 커뮤니티 매핑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은 베프 지도 어플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직접 활동하며 접근이 수월한 곳을 업로드하는 방식의 활동입니다. 그 커뮤니티 매핑하고 아까 누가 얘기하신 것처럼 맛집 지도랑 어떻게 다르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맛집 지도는 정보를 올려갖고 서로 공유하는 건데 커뮤니티 매핑은 그거 플러스 그 과정에서 교육과 참여와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로드된 정보는 베프 지도 어플 이용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사 측은 어플 홍보와 함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자원봉사 6시간을 부여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턱, 그 경사로가 없는 곳, 또 계단이 있는 곳들이 장애인에게는 정말 큰 장벽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4일과 6일 부산과 대구에서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교육, 취업, 결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려면 일단 양가의 그런 서로가 가진 부모님들이 가진 편견들을 해치고 나가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약간 이미지도 되게 안 좋게 불쌍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되게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부정적인 사회 인식 탓에 장애 청년들에게 연애와 결혼은 먼 얘기입니다. 장애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11일 장애 청년 고소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한국. 장애 청년들도 또래 청년들처럼 연애와 결혼, 취업 등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제도적 한계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아직도 논의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10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도 남아있지 않고 좀 더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1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은 제도적 한계에 대해 장애인 의무 고용과 장애인 특수 교육 등 취업과 교육의 현실에 대한 정책 개선 요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전국에 있는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진검승부를 겨뤘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현장에 조건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고소하고 은은한 커피의 향. 여느 바리스타보다 진지한 얼굴로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대문 구청에서는 장애인의 잠재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한 제7회 메타넷과 함께하는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업종의 진출을 위해서 각 단체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질적인 능력,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지도자가 아니면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을 상대하는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는 단체전 14개 팀이 16강 토너먼트 대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전은 16명의 선수가 참여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떨리고 긴장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참고 이겨내고 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이날 대회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총 상금 640만 원이 수여됐으며 동상 이상 수상 시 UCEI 바리스타 자격증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대회장에는 일반 관람객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커피콩 아트 체험, 맷돌 커피 체험 등 이벤트가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한국 여성장애인이 처음으로 위원으로 당선됐죠. 김미연 위원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조건혁 아나운서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지원해 주신 여유를 비롯한 우리 정부들의 도움과 특별히 한국 장애계의 역동적인 힘, 그 힘의 바탕으로 두고 제가 선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애인으로서 또 세계 장애인의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연 위원의 당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여성장애인으론 첫 당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77개국 중 총 99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 업무를 진행하는 김미연 당선자를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유엔의 인권 협약 10개 중에 하나인데요. 21세기 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협약이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권, 사회권 또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의 아주 기본 스탠다드라고 보면 됩니다. 취임하면은 이제 보통 어떤 업무를 하게 되시는지 구체적인 제일 중요한 임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의, 국가 보고서를 NGO 보고서를 참고해서 심의하고 권고 내리는 일이고요. 또한 김미연 당선인이 한국 최초 여성 장애인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성이라는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개 협약 중에 유일하게 젠더 관점을 가진 협약이 장애인권리 협약이면서 장여성 조항 단독 조항이 있는 협약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사자성이 장애인 이슈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위원들 중에서 당사자 장애를 가진 여성이 아무도 없으면 이걸 누가 챙기겠습니까? 국가들한테 네. 관심을 갖고. 앞으로에 대한 포부 네.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가져와서 각국 정부들이 그 목소리에 경청하고 협약을 자국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량 있는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 업무를 진행하는 김미연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2년까지입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좋은 집이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조이스 메이나드가 한 말입니다. 공주시에서 화재로 집을 잃은 이웃이 사랑의 집고치기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는 탄천면 견동리에서 사랑의 집고치기 33호점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고치기 대상자로 선정된 박용옥 씨는 올해 초 화재로 집을 잃은 후 마을회관에서 지내오던 중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탄천 면장님이 시의 의장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시의장님이 전문 건설업체 운영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집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집도 잘 지어졌고 100% 마음에 듭니다. 홀로 사는 박 씨는 청각장애와 1급 지체장애를 가진 저소득 가정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주시의회, 대전 MBC,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33번째를 맞은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올해도 새 가정을 선정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집고치기는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희망을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동행하는 삶의 용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공주시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학습지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는 지난 11일 2018년 여름방학 대학생 학습지원단 발대식을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지도를 통한 사회생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발대식은 직무연수 교육을 시작으로 임명장 수여와 결의문 낭독, 기관별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습지원단은 관내 학교와 기관에 배치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일대다 매칭 지도를 하게 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학습지원단은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기초 학습 증진과 함께 대학생들에게는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해 지역의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단합시키는 매력이 있는 스포츠. 충청남도에서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열었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e스포츠 연맹이 지난 7일 제3회 홍타령배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천안 제1고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장애인과 보호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들의 e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e스포츠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국제 무대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생활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충북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이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멋진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농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청주의 한 공연장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충북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2018 충북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홍순철 충북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 충북 도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과 내빈 및 참가단체, 관객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도내 지역 화합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습니다. 이에 도내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지역에서 선정한 최고의 단체들로 총 14팀이 참가해 농악, 라인댄스, 색소폰, 풍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대회는 식전 행사로 공로패 전달과 개회식, 심사위원 소개, 심사 규정 안내, 1부 경연, 휴식, 2부 경연, 축하 공연, 심사평,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자치 프로그램에 따라 저마다 자기의 그 소질을 한번 개발해보고자 모인 단체인데 오늘 그 도내 각 시군 경연대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런 데 초청을 하고 이렇게 오게 돼서 더없이 그 노후의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한편 시상식에서 수상단체에게 상장과 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 참가 경비가 지급되며 상위 3개 팀은 오는 10월에 예정된 전국 대회의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청년 꿈뜨락몰 들어보셨나요? 공터의 의미를 가진 뜨락에서 꿈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수중앙시장에 개장한 청년몰에 오보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시 중앙시장에서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년 꿈뜨락몰이 개장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점포는 19개의 먹거리 장터와 10곳의 체험관으로 구성돼 있고 중앙시장 2층에서 쉼터와 회의실 등 상인과 고객을 위한 공동공간과 함께 운영됩니다. 청년몰 명칭인 꿈뜨락몰은 시민 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됐으며 공터의 의미를 가진 뜨락에서 꿈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그 7개월의 결과가 노력이 결과로 이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모범이 돼서 제2의 제3의 청년 상인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입점 상인 모집은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차로 모집된 41명 중
최종 입점 상인 29명은 8주간 창업 교육과 현장 실습 등을 거쳐 선정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 상인 점포를 방문해 시식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입점한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에 오픈식도 가졌습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날개를 달아주고 청년들의 문화가 공유되는 꿈뜨랑모를 시작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청년 복지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여수와 순천, 고흥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에서는 제23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가 열려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행사에서 순천시는 평등 부부에 대한 표창과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 실천 유도를 위해 시소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고흥군은 11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1세기 양성평등 헌장을 낭독하고 방송인 김성환 씨가 인생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펼쳤습니다. 또 여수시는 여성단체 활동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여성 취업 상담 창구, 건강체험관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는 2018년도 여수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남과 여 차별 없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남과 여가 서로 배려하고 성적 차별 없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여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차별 없는 건강한 복지제도가 확충돼 한층 더 발전하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축제 중 하나죠. 보령 머드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축제인 만큼 벌써 그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윤성은 기자가 그 신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18년 보령 머드축제가 지난 13일 개막됐습니다. 진흙을 이용해 개발한 화장품과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하고자 시작된 이 축제는 올해로 21회로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됐습니다. 해변가에서 열리는 머드축제의 꽃 머드체험존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고 남녀노소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보령까지 왔는데 대천해수욕장의 머드축제 가족들끼리 되게 즐거운 경험이 됐고 머드로 이렇게 재밌는 여러 가지 기록하고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해변가를 중심으로 블랙이글 에어쇼, 불꽃놀이, 해양 어드벤처 레포츠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수상 워터파크 챌린지까지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랑 머드 체험장 왔어요. 엄마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제가 이겨서 좋았어요. 보령 머드축제는 22일까지 주 야로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가운데 해변 무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도 열려 관람객들과 어울림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무 형태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 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 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곡성문화원 소속 가정주부와 농촌 할머니들로 구성된 연극단 곡성이 2018 실버 문화 페스티벌 광주, 전남, 제주 지역 예선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하며 노인복지에 이바지했습니다. 총 25개 팀이 참여한 이번 예선전에서 곡성팀은 마당극 심청전 중 한 대목을 열연해 큰 박수갈채를 받고 전국 행사의 본선에 진출하는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심각한 뇌병변 장애 때문에 학습 장애를 겪었던 초등학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는 눈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가르친 엄마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잉글랜드 출신의 조나단은 엄마 샨탈의 사고로 심부정증을 비롯해 많은 뇌손상을 입은 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의연했던 엄마 샨탈은 읽고 쓰지 못하는 조나단을 위해 눈을 깜빡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조나단은 129페이지에 달하는 자서전 눈으로 쓸 수 있다를 펴냈습니다. 최근 소설 집필에도 도전 중이라고 하는데요. 책 수익금은 조나단의 자선단체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개편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널 복지TV가 7월 개편을 맞아 드라마부터 교양까지 다채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KBS에서 방영된 소문난 칠공주 드라마가 수화, 자막, 화면 해설과 함께 찾아갑니다. 복지TV의 전문성을 살린 교양 프로그램 행복 나눔 지킴이와 박마루의 뉴 공감 세상과 함께 복지계 뉴스를 들려주는 만만한 뉴스도 준비됩니다. 또한 암을 완전 정복하는 프로젝트 암행어사가 건강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유익한 정보 전달은 물론 여가를 함께하는 동반자 복지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여름 더위의 기세로 도심 전체가 거대한 찜통으로 변한 것 같은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해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위도 피하면서 즐겁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새롭게 개편된 저희 복지TV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가요?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만만한 뉴스와 지상파 47%의 시청률을 기록한 소문난 칠공주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면 해설의 비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다양하고 유익한 복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